세상에는 정말 유명한 키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 키스만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키스가 있었을까요? 바로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 클림트의 키스를 한국에서, 그것도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요새 아주 핫하다는 빛의 벙커, 인스타그램 성지라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옛 국가기관통신시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벙커, 무려 축구장 절반 면적 900평인 곳을 산자락으로 위장? 이런 공간을 전시장으로 만든 아주 스펙타클한 아이디어. 사계절 내내 16도가 유지되고 벌레 해충 없고 게다가 완벽한 방음을 자랑하는 천혜의 전시 공간. 여기에서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아미엑스 전시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화가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정말 쾌적하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꿈속을 막 걸어다니는 느낌? 우선 이런 통신시설을 획기적인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1회가 클림트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서양 화가라고 한다면 피카소, 고흐, 그리고 클림트 정도? 서양 화가 3대장? 근데 이 피카소나 고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서양화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클림트는 좀 많이 다르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클림트라는 브랜드는 독특한 하나의 장르로서 포지셔닝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빈 사람이에요. 빈을 상징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클림트만큼 빈에 잘 녹아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빈 공항 갔었는데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옆에 아주 크게 키스 작품이 있는 거예요. 마치 클림트의 도시 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클림트의 초기작들은 부르크 천장에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구 부르크 극장 객석 같은 약간 중세의 그림 같기도 하고요. 헬레네 클림트의 초상도 보면 과연 키스를 그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존 서양화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클림트라는 브랜드는 빈 분리파라는 집단을 만들면서 아주 파격적인 자기 혁신을 시도합니다. 클림트는 과감하게 그 당시 폐쇄적인 빈 미술계의 전통에서 벗어나 빈 분리파를 이끌며 새로운 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전시 공간을 빈에서 찾을 수 없게 되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아예 공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곳을 제체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작품들을 보려면 빈에 있는 제체시온이라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니 완전 좋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토벤 프레이즈가 나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골드, 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거든요. 황금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죠. 클림트는 유독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에게 헌사하고 싶었는데요. 그 최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아름다움이었죠. 금이라는 게 절대 안 변하잖아요. 금을 통해서 베토벤 음악의 영원성을 부여한 거 아닐까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암튼 이 그림을 통해서 클림트는 그 유명한 골든 페리어드, 황금 시대를 엽니다. 대체적으로 1903년부터 1912년의 10여 년의 기간을 황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미술사에서 1900년대, 이때가 정말 대단한 게 피카소와 마티즈가 큐비즘과 포비즘을 여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미술사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시기인 거죠. 아니, 근데 클림트는 왜 이렇게 골드에 집착한 거죠? 클림트 아버지가 금 세공업자였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금을 다루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고요.
인테리어와 소품 등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피카소와 고흐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클림트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 금을 붙였다니까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진짜 클림트는 금수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지만 클림트는 자수성가였다는 거. 클림트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역시 키스죠. 저는 빈에서 작품을 직접 봤었는데요. 그 화려함과 강렬함에 압도돼서 심장 멎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빛의 벙커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심쿵하더라고요. 시각과 청각 그리고 공간감이 감각의 최고조를 자극한다고나 할까? 남자의 강렬한 사랑,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여자. 마치 클림트와 그녀의 영원한 연인인 에밀리를 보는 듯 하기도 했고요. 클림트는 키스에 대해서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아, 궁금해. 저는 갑자기 이 여인의 손가락이 보이더라고요. 남자의 뜨거운 사랑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여자.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그녀의 손가락에서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어요. 클림트는 56세의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뇌출혈로 생을 마감합니다. 클림트가 쓰러지면서 했던 마지막 말은 에밀리를 불러와 였다고 합니다. 에밀리 블랙에는 클림트의 평생의 연인이자 그의 예술 세계의 절대적 존재였죠. 하지만 클림트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유, 하여간 예술가 진짜. 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에밀리 한 사람이었습니다. 키스의 작품에서 그들의 스토리가 드러나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들 그린 건데 세상엔 얘기 안 할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로맨틱. 이게 바로 클림트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에밀리를 그린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에밀리의 그림을 딱 한 점만 남기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다른 모델 연인들과는 달리 이 에밀리의 그림에서는 관능미나 섹시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클림트에게 에밀리는 평생의 연인이었지만 성적 대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아미엑스는 우리에게 작품을 감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아우라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느낌? 보통 우리가 전시회 가면요, 작품이 그대로 멈춰 있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미엑스는 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채로 모든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눈앞에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90대의 빔 프로젝트와 69대의 스피커가 아우러지는 전시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전시인지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빛의 벙커는 과거의 흔적과 스토리는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문화 재생을 한 공간인 것 같아요. 다른 화가의 작품들도 만나보고 싶은데요. (19세기의) 서양 미술과 (20세기의) 군사산업시설, (21세기의) 미디어 아트, 세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와 산업 그리고 기술이 만난 공간. 미술 작품에는 그 진짜 작품에만 존재하는 아우라가 있다는 말을 남긴 발터 베냐민이 이 전시를 봤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작품 자체의 아우라를 넘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의 최전선을 자극시키는 새로운 아우라를 탄생시켰다라고 말이죠.